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의 부상에 전 세계가 놀랬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신가요? 이번 영상서는 한국 미사일 기술의 역사적 발전과 직면한 과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 안보 역학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 미사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것부터 러시아 기술을 획득하는 것까지 한국의 여정은 다사다난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과 북한에 비해 느린 진행 상황을 포함한 위성 발사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와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초기 개발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배꼽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로 알려진 미국의 미사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키 미사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 안보의 필요성과 자주국방 능력 개발에 대한 열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한국은 자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나이키 미사일을 해체하고 분석함으로써 미사일의 설계, 구성 요소 및 운영 능력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한국 최초의 토종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미사일 기술 개발에는 역사적 영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과 영내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인한 위협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기술 습득은 한국의 초기 미사일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나이키 미사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것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습득과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사일 기술 개발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술 확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지정학적 전략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첨단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진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한국의 여정은 기술 습득, 지식 이전, 국제 협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성공으로 한국이 외국 미사일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서 획득한 배꼽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의 기술을 연구하고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개발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야망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성공 외에도 국제 협력을 통해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하여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 기술 역량 확보와 지식 이전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지정학적 전략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과제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한국이 직면한 복잡성과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은 IC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면 고도의 엔지니어링 및 과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원 배분도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ICBM 개발에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와 숙련된 전문 인력 배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ICBM 개발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한 국가로서 첨단 미사일 기술 추구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사일 기술의 확산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한국의 ICBM 개발은 잠재적인 군비 경쟁에 기여하여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방위는 한국이 ICBM에 관심을 갖는 원동력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묘한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전반적인 안보 태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 지역 동맹, 군사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첨단 미사일 방어 기술을 제공한 미국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안보 환경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지역 포럼과 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다자 포럼과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사일 방어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영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잠재적 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영내 전반적인 안정과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전 하위 주제에 이어 냉전과 우주 경쟁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냉전 시대는 전 세계 미사일 및 우주 기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련의 업적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57년 10월에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발사하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궤도에 올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소련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대응입니다. 소련의 성과에 대응하여 미국은 야심찬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임무였습니다. 이 업적은 미국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우주 탐사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주 탐험의 발전입니다. 우주 경쟁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은 미사일 및 우주 기술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연구, 개발 및 테스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더욱 정교한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전과 우주 경쟁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은 당시의 기술 지형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역 안보 역학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기술 발전과 자급자족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동맹을 강화합니다. 둘째, 잠재적 적에 대한 억지 전략으로 작용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미사일 확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기 및 능력 측면에서 어떻게 비교됩니까? 일정과 능력 면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2012년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 한국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비교는 지역 안보 역학관계와 양국의 서로 다른 지정학적 전략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영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화는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첨단 기술 획득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냉전과 우주 경쟁의 영향도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